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여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큰 변동 없이 지난 조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요, 6.9%포인트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 이재명 지사를 곧장 따라잡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 결정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 네. 처음에 이제 나온 사람 9명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비선거 6명으로 줄었잖아요. 네. 근데 그 보면은 1, 2, 3위는 조금씩 지지율이 올랐지만 4, 5, 6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점차적으로 친문 성향의 그런 지지자들이 아하. 결집하고 있다. 네. 그분들의 지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갈 리 없죠. 네. 결국 이낙연 전 대표한테 몰리고 있다. 아하.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정감이에요. 네. 절대로 말 실수 안 하잖아요. 네. 말 좀 추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이 어디 누구한테 가가지고 말꼬리 잡힐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것들도 저는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가면은 본선에 가면요, 정책 싸움이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의 정책이 과연 뭔지,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이 유권자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네. 제시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보합세로 유지하고 아니면 떨어지냐, 이거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지지율 상황, 이재명 지사도 모르지 않겠죠. 그래서일까요? 이 지사가 원래 별명인 사이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어제와 오늘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받았던 지적들을 다시 날카롭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차별자가 딱 돼가지고 호남을 우대하고 영남을 피해를 줬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작하냐고 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왜곡된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죠. 제가 보수 정권이 영남을 차별했다라고 말한 게 분명한데 지역 감정을 왜 조장하냐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역 감정을 더 조장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건데, 왜곡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김용진 의원님, 이 방어 모드, 지금까지는 굉장히 뭔가 꾹 참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공격 모드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표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표들도 심상치 않고, 또 당내 이제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들의 댓글이라든지 그 게시글로 올라와 있는 내용도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시 한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겨야겠다,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정말 진검승부가 아닐까 싶은데, 핵심은 아마 결국은 양측의 조직력이 핵심 요소일 거고, 아, 조직력.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대표의 단일화, 그다음에 추미애, 박용진 이런 분들하고 단일화가 가능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을 가르는 두 가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의 반격,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반박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아주 아픈 손가락을 또 거론했습니다. 지금 가족 예.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잖아요. 그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지금 옵티머스 때 그분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 금품수수에 연루됐었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마치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제가 엄청난 비리나 부정이 있어서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제 말까지 왜곡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소명 반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낙연 당시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가 됐었죠. 관련 검찰 조사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과거의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자, 이 공격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아픈 곳을 끄집어낸 것,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아픈 곳을 끄집어냈다기보다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김부선 씨 얘기를 하면은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은 옵티머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집기를 갖다 놨다는 진술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진술 있었고 조사 도중에 그냥 목숨을 끊어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가 확인은 아닌 거예요. 다만 처음에 성관위에서 고발할 때는 복사기 그 76만 원 뭐 대납을 했다. 네. 이걸로 고발이 된 거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 이 상태. 다만 의혹은 뭐가 있어요? 그분이 과거부터 2014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매우 가까운 친척이고 조직, 자금 모든 걸 관리해온. 그리고 또 당비내 대납 혐의로 전남지사 때 당비 대납 혐의 1년 2개월 유지도 실형 선고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오자마자 또 정무특보로 기용했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입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이낙연 대표하고 옵티머스하고 여러 연결 관계가 있는데 그거 고리를 끊으려고 혹시 자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있는 거죠. 네. 다만 그러나 이거는 아무 수사도 안 됐기 때문에 증거는 네네. 없는 상태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보는 거죠. 네. 거기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급하게 마음이 갖고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예비 경선 내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책임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본선에 대한 책임감이. 예, 근데 다 함께 갈 이제 팀원들인데 그분들이 권투하는 데서 발로 좀 차고 그런다고 같이 발로 차고 이러면 아, 권투하는데 발로 찬 분도 계세요? 그거? 좀 심한 경우가 꽤 있었죠. 어. 그러나 다 견뎌냈는데 오히려 제가 부상을 입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손발 다 묶어놓고 권투하라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며칠 전에도 자신은 다른 주자들과 다르다. 본선행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본선을 언급하면서 스스로를 부상을 입었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처 입었고 아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1대7, 처음에 1대8이다가 네. 1대7로 이제 사실 난타전을 당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측에 합류한 대변인단 얘기를 들어도 너무 이 예비 경선에서 부자 몸조심을 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못 보여줬던 것 같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저희도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봤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캠프가 되게 고무돼 있대요. 그래서 네. 뭐 여성 지지율은 역전을 했고 호남 지지율도 역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후보도 호남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급함을 느끼니까 본선에서도 이렇게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이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도 해야 되지. 이게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득점보다 실점을 안 하려고 했더니 사실상 더 실점을 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모두가 바뀌지 않을까 본선에서는. 그리고 또 스포츠 경기에서도 중요한 본선 경기를 앞두고 예선에서는 체력을 다 소모하지 몸풀기를. 않는 법이니까 그 비유를 아마 네. 한 것 같습니다. 자, 집중 공격을 받아왔던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공격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뀌는 듯 하면서요.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의 말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를 향한 심한 견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른바 막말 표현을 써가면서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자, 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이죠. 김남국 의원은요. 역선택 논란을 불렀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속된 표현으로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다. 이런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놓고요. 당내 경쟁자인 정세균 전 총리 캠프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 이 지사 측의 언어가 도를 좀 너무 넘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사 쪽의 캠프가 아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지사 자업자득인 측면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긴 시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때는 국민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당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네. 하는 것이 당내 주자들에 의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세상에 비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저걸 공약했냐 정도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소소한 어떻게 보면 이 치고받고 이런 것보다도 큰 틀의 본질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어쨌든 큰 틀의 본질을 또 뭘 내세우고 뭘 비전으로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1등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일부분은 또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결국에요, 이 거친 말을 하고 막말을 했던 정성호 의원은요, 논란이 일자 개인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전은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그렇게 욕을 잘하시니 밑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분도 그러시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좀 품위를 갖추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방 들고 다닌다는 표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고 싶네요. 자, 이 소식을 접한 김남국 의원은요, 즉각 SNS에요. 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꼬는 듯한 글을 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의 언어 사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들고 다니는 가방, 내 가방, 뭐 이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이 두 분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주고받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내 경선도 뭐 정말 뭐 반바지연대 그리고 양승조 의원도 유튜브에 양승조 지사도 뭘 올리고 이래서 네. 내부 경선이 더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당 밖에 네.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대립 상황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사용 갖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마 이제 김재원 최고 입장에선 가방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수행실장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역할이 일정 부분 친문 강성 지지층을 좀 끌어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가방 얘기를 좀 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본인들은 또 나름대로 강조하려고 하는 지지층을 보고 이제 발언을 올리니까 이런 강성 발언이 이어지는데 사실 대선은 중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중원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